솔밤입니다. 미슐랭 원스타에 빛나는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데요. 솔직히 큰 기대 없었지만 저는 이제부터 솔밤의 완전한 팬이 됐습니다. 음식 정말 훌륭했고 서비스도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식으로 파인다이닝을 하는 곳들 중 최고를 꼽으라면 정식당, 밍글스, 온지음, 이제는 뉴욕에 가버린 주옥 정도 꼽는데요. 이 순위를 한번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곳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당장 내년부터 투스타가 돼도 이상할 게 없는 곳입니다. 가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정갈하고 음식도 괜찮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물수건 갖다 주셨고요. 솔방울이 자리에 있네요. 이날 제가 먹은 코스는 디너로 35만원이었어요. 사실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긴 좀 더 비싼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나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 가격에 비례해서 기대감이 오르기도 하니깐요. 전반적인 식당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 약간 비싼 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한입거리들이 나왔고요. 특이한 플레이팅으로 갖다 주셨네요. 중간에 꽂혀있던 건 김부각에 감싼 전갱이. 이것저것 들어간 것 같은데 맛은 확실히 전갱이 맛만 느껴졌고요. 김부각이랑 회랑 조합이 꽤 괜찮더라고요. 참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건 간 무스라고 합니다. 닭 간이 원래 먹는 건지도 몰랐는데 푸아그라 대용인 듯한 식감과 풍미였어요. 근데 좀 차갑게 내주셔서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질감이었는데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견과류로 마무리해서 식감도 놓치지 않았고요. 이것도 역시 닭간이랑 견과류까지 합이 괜찮더라고요. 기대감이 꽤 오르는 시작이었고요. 자개 숟가락을 갖다 주시는 걸 보니 캐비어가 나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숟가락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두 번째 음식 캐비어입니다. 단새우로 감싸고 주변에 초록이들은 딜 오일이라고 하네요. 음식에서 이런 색깔은 처음 보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캐비어는 그냥 그런 오세트라 캐비어였던 것 같고요. 딜 오일은 향이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궁합이 꽤 좋았습니다. 첫 음식부터 느낀 건데 음식 간의 조합이 생소하되 굉장히 좋은 그런 걸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단새우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보통은 탱글탱글하거나 하다못해 식감 정도는 있는 게 새우인데 이거는 무스 마냥 식감이 없더라고요. 물론 단새우 특유의 단맛은 굉장히 강해서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 메뉴 통틀어서 식감을 담당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캐비어 부드럽죠? 단새우 부드럽죠? 딜오일 부드럽죠? 텍스처가 없잖아요. 텍스처가. 그 다음 제빵어, 참치에 다시마 파우더를 뿌린 아이, 콜라비에 블루베리를 발효시킨 소스가 곁들여졌고 스모키한 향이 나는 송어알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얼핏 듣기에 각 재료가 굉장히 자유분방한데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게 저 동치미 주스입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동치미가 진짜 끝내주게 맛있었습니다. 엄청 시원하고 톡 쏘는 맛도 있고 오히려 이게 에피타이저로서 입맛을 돋구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 동치미예요. 참치나 제빵어는 원래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 부드럽고 그래서 이 동치미 육수 안에선 존재감을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스모키한 향이 날 거라던 송어알도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 특유의 향이나 맛이 강하진 않았고요. 근데 결국엔 이것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여러 식재료가 들어가되 조화롭게 한 맛을 이루는 게 여기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한국인이고 동치미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 접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치나 제빵어 대신에 광어같이 식감이 비교적 강한 생선을 숙성해서 좀 부드럽게 곁들였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다음 굉장히 정갈하게 나왔는데요. 대게 요리랑 계란찜, 왼쪽에 계란찜이 들어있어요. 거품이 퐁퐁 나있네요. 이건 이름이 계란찜이길래 부드러운 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묽은 국물 요리 같더라고요. 비스큐 소스가 같이 곁들여진 덕분에 감칠맛이 상당하고요. 계란이랑 각각류는 원래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 이런 방식으로도 어울릴 수 있구나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게 요리는 각각류 칩 위에 올라간 거고 밑에는 대게, 한치가 섞인 샐러드였어요. 이 각각류 칩에서는 새우깡 냄새가 나던데 새삼 대한민국 제과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걸까 놀랍더라고요. 샐러드는 대게살이 섞인 샐러드를 상상하시면 딱 그 맛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대게 샐러드였어요. 해산물 요리가 이어서 나옵니다. 금태찜인데요. 미더덕 육수가 곁들여져서 나옵니다. 궁중 요리 같았어요. 위에 올라간 건 오이처럼 생겼는데 배추였고요. 푹 익혀서 흐물흐물해진 배추랑 생선이랑 감칠맛이 상당한 미더덕 육수까지 굉장히 정갈하게 갖춰진 궁중식 생선찜 요리 같았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선이 금태라서 그런지 부드럽기도 하고요. 생선만 쪄서 내놓으면 감칠맛이 부족했을 텐데 그걸 육수가 채워주는 것도 좋았네요. 근데 역으로 이런 파인다이닝에서 기대하는 음식이라기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정갈한 한식 전문점에서 내놓을 듯한 생선찜 딱 그 정도였어요. 물론 맛은 정말 좋았지만 창의성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미더덕으로 육수를 낸 게 그나마 창의적인 부분이
때문일까요? 그리고 홍합 그림을 갖다 주셨는데요. 이 홍합 가지고 만드는 합자장이라는 장이 있다고 해요. 이걸로 만든 요리를 내주십니다. 전복이고요. 합자장은 홍합 육수를 숙성하고 조리고 여튼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굴소스 대신에 쓰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복 아래에 보리가 깔려있고 주로 이 합자장 소스가 잘 버무려진 모습입니다. 살짝 한국식 리조또 같은 느낌이었네요.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홍합에서 우러나온 감칠맛이 일단 훌륭했고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짠맛도 나오는 건지 간도 적당했고요. 해안가 마을 놀러가면 먹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바이브의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합자장이라는 새로운 소스도 알게 돼서 좋았고 그 안에 보리를 활용해서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살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복은 말할 필요도 없이 꽤 부드러웠고요. 보통 오마카세에서 종종 내주시는 찐전복 수준으로 굉장히 부드러웠고 합자장 소스가 전복의 부족한 감칠맛을 꽉 채워줘서 이 조합 자체도 좋았네요. 아마 제가 이날 먹은 메뉴 중 가장 맛있게 먹은 메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토리도 좋은 편이니까요. 한식 다이닝이라 하면 이런 류의 메뉴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엔 배랑 계피로 만든 입가심거리가 나오고요. 입을 깨끗하게 한 뒤에 바로 메추리 요리가 나왔습니다. 메추리가 이렇게 활용되는 걸 보면 프렌치 기반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트러플로 만든 소스가 눈에 띄고 샐러리악 퓨레 곁들여져 있네요. 이건 확실히 한식보다는 프렌치에 가까웠네요. 붉은색이 보일 정도로 부드럽게 조리된 메추리. 이게 생소한 고기라 그런지 보통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주 부드러운 닭이라 생각하면 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닭고기는 맛있잖아요? 얘도 맛있었습니다. 특히 트러플 소스랑 샐러리악이랑 조화가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흙에서 나는 맛있는 것들이란 컨셉으로 하나로 묶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또 새로운 조합의 발견이었어요. 그나마 아쉬운 점 꼽아보라면 한식 다이닝 중간에 너무 프렌치풍의 메뉴가 나와서 뜬금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인데 그 각각이 맛도 있다면 그게 그렇게 흠일까 싶네요. 고기는 하나 더 나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여기 메뉴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나가는 건가 싶네요. 한우 새우살이 준비됐는데요. 퍼포먼스 끝내주죠. 에이징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사과나무로 훈연을 해서 향이 엄청 좋았어요. 이거 서랍장 같은 거 열자마자 그 훈연 향이 확 나는데 이래서 바베큐 할 때 사과나무 칩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 향이 정말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좋아할 만한 향이에요. 그리고 고기도 이쁘고요. 훌륭한 퍼포먼스를 뒤로하고 먹을 준비를 하는데요. 스테이크 나이프가 다마스커스더라고요. 이런 거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고기는 살짝 레어한 느낌이 있긴 한데 한우고 새우살이니까요. 고기도 훌륭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것저것 더 나옵니다. 3시 방향은 미나리로 만든 장이라고 하네요. 2시 방향은 더덕이고요. 다 먹고 나면 이 떡갈비도 먹으라고 알려주셨어요. 고기 때깔은 지금 봐도 끝내주는데요. 요 근래에 이런저런 파인다이닝 여럿 가봤지만 고기 질로는 여기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위까지 훌륭한 부위로 골라서 내주시니 좋네요. 최소한 고기만큼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부드러운데 육향도 충분히 느껴지고 그걸 뒷받침하는 훈연향도 좋았고요. 최고예요. 그리고 배가 터질락 말락 할 때쯤 히든 메뉴가 있다고 젓가락도 보여주셨네요. 이게 솔밤 직원들이 직접 갈아서 만드는 젓가락이라고 해요. 이런 세심함 정말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저는 와인색 젓가락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나온 우엉국수. 우엉 육수랑 곁들여 먹는 국수인데 이게 마지막에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우엉차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보다는 확실히 떫은 맛이나 쓴맛은 제거된 기분 좋은 우엉차 맛이에요. 차돌박이도 들어있어서 좋았고요. 이 차돌박이가 막판에 토치질을 좀 해놓은 아이인 건지 불향도 나고 좋더라고요. 이 불향이랑 우엉 육수랑 또 잘 어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배불리 먹고 이런 따뜻한 육수를 먹으면 속을 진정시키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보통 양식 다이닝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성이지만 한식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구성이나 문화가 한식 다이닝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근데 디저트도 3개나 나올 거라 많이 남았는데요. 사과, 유자, 파인애플 세이지로 만든 소르베입니다. 사과는 오렌지 주스에 졸였다고 하고요. 밑에 깔려있는 건 사과 주스랑 그랑마니에랑 블렌딩한 젤리라고 하네요.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조리 과정을 거친 것에 비해서는 평범한 사과 소르베였는데요. 그래도 맛 자체는 식사 마무리로 훌륭했고요. 가운데 사과칩도 식감을 더해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디저트. 왼쪽은 커피 시폰 위에 밤 이것저것 올린 디저트고요. 가운데에는 호지차로 만든 케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오른쪽은 위스키 맛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알코올 맛은 안 나는데 그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특유의 향은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구성으로도 디저트를 만들 수 있구나 신기했네요. 이게 압도적으로 맛있다 이런 느낌의 아이스크림은 아닌데 오묘하게 꽤 맛있게 중독성 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뿌띠 같은 아이들인데 이것들은 평범했어요. 오미자 젤리, 현미로 만든 슈크림, 인절미 맛 쿠키 샌드, 고르곤졸라 치즈로 만든 휘낭시에 구성도 다 하나하나 대충 때우는 것 없이 정성이 들어간 것 같네요. 원래 이런 마지막 다과는 힘을 안 주기 마련인데 이것까지 괜찮게 잘 먹었습니다. 같이 곁들인 차는 여기 시그니처 차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쁘게 담아주셔서 오래 찍어봤습니다. 저는 보통 식사 마무리로 커피를 선호하는데 여기서는 왜인지 이게 먹고 싶더라고요. 이제 식사 마무리하고 아까 우엉국수 먹을 때 골랐던 젓가락이랑 간식이랑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 따뜻해지는 곳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여기가 당장 미슐랭 2스타가 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곳이라 생각해요. 음식 간의 새로운 조화를 여럿 제시해주는 것도 굉장하고 음식 안의 디테일에서 한식의 요소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35만원이라 비싼 편인 건 여전히 맞지만 나오는 음식 양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니 한 끼 안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역시 이 가격임에도 한 번쯤 와서 드셔보시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